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자, 이건 요약문 완성. 요약문 완성은 좀 어렵죠. 항상 보면은. 그런데 결국은 키워드를 잘 찾으면 돼요. 요약문은 일단 좀 긴 경향이 있어요. 긴 경향이 있는데 결국 제목 문제랑 조금 비슷하게 키워드를 빨리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요약문 자체에서 힌트가 좀 나와 있는데요. rather than 요거를 체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쁘게 안 되는군요. rather than을 박스를 해주시면요. A rather than B라고 하니까 B보다는 A다라는 거죠. 맥시멈 게인을 하기보다는 미니멈 뭐를 뭐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레셔널 하다는 거니까 이제 합리적이다. 뭐의 관점에서? evolutionary perspective니까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이라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다 B보다는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잘 드러내는 게 결국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조금 더 굵게 여기 대절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not A but B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not A but B 요걸 활용하셔서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있던 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고려가 됐을 때 많은 겉보기에는 이 seemingly를 볼게요. seemingly는 우리 영어 독해 연습에서도 나온 표현인데 seeming noise라고 하는 거 있죠. 겉보기에는 잡음이다라는 거는 이 겉보기에는 라는 뜻 자체가 겉보기에 그렇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요. 겉보기에는 비합리적이니까 실제로는 어떻다? 합리적이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레셔널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겉보기에는 비합리적인 것들이 foolish이 전혀 하지 않다. 그 주어가 고려됐을 때 요거 ed 체크하세요. 예, 고려가 되었을 때 라는 거죠. 키워드는 여기 나왔죠. 진화론적인 성공, 진화론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동물이죠. 이런 멍키들은요. 어떻게 살았냐 봤더니 굉장히 가깝게 살았대요. margin of survival이라고 하는데 이 margin은 한계라는 뜻,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여백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백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여기 빈칸을 여백이라고 하잖아요. 여백이 이런 끝과 끝 사이를 여백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서바이벌의 한계부터 살았다라는 거는 요 지점을 넘어가면은 뭐예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 경계에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풍족하게 산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살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아주 이른 우리 이 인간 문명을 연구한 이 고생물학자들은 uncover,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uncover를 보면은 띄고 cover인데 cover가 뭐예요? 덮는 거죠. 덮는 거에 반대니까 발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발견했는데 어떤 증거냐면은 우리의 조상님들은 직면, face, 얼굴에 딱 들이맞았다는 거죠. 직면했어요. 아주 종종 잦은 어떤 drought는 우리 가뭄이죠. 가뭄 그리고 freezing 추운 거죠. 그러니까 빙하기를 겪었대.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기후변화를 굉장히 극심하게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량이 온전치 못하죠. 항상 위험에 고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굶주림이죠. 우리 굶주림 직전, 굶주림의 끝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는요, 약간의 감소, 어떤 약간의 감소냐면은 food reserve, 우리 비축물, 네.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들 벼 농작물 같은 게 있으면은 내일이면은 드디어 나의 1년 농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벼를 이제 딱 이제 수확하면 정말 좋겠다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좀 추워. 잠잘 때 눈 떴더니 다 막 서리가 얼어가지고 다 망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freezing한 피리어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생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조금 농사가 잘 될 수도 있죠. 농사가 잘 되면 그냥 그 해는 좋은 거냐.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거지만 얘가 살짝만 떨어지게 되면은 뭐가 위협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터 게더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번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그치, 수렵 채집이죠. 요거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요 정도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 우리 정착하기 전의 모습이 헌터 게더러 소사이티를 나타나는데 그걸 연구했던 사람은 또 무엇을 발견했냐? 이 대절이 이 첫 번째 빵꾸를 나타냅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 봤더니 그 선택은 뭐 하는데 설계가 되었다. produce, 뭐뭐를 생산해내는 어떤 선택이었다는 거죠. not A가 아니라 법비다. 그러니까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not A 법비니까 B가 중요하죠? 그래서 least danger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봤더니 우리의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선조들은요 오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풀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 중에 위험을 좀 감수해야 되는 거는 고기예요, 풀이에요? 고기죠. 왜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 가장 아빠가 있어. 근데 아빠가 약간 좀 도박을 되게 좋아해. 되게 도전적이야. 그래서 오늘 배고프다. 애기가 막 너무 배고파야 되니 야 오늘 고기 먹을까? 야 고기 가자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아빠 파이팅! 오늘 꼭 맛있는 거 잡아오세요 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이제 뭘 챙겨가야 돼? 일단 뭐 활, 뭐 창, 뭐 이런 거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막 되게 순진하고 이렇게 아주 착한 카우들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막 뿌리 막 이만해 막 뿌리 막 이만하고 덩치도 이만해. 발길질 한 번이면은 그냥 꼴까닥 죽어요. 근데 아빠는 이제 그 맛 좋은 고기 한번 먹겠다고 이제 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데 뒷발길질에 이제 차여가지고 이제 집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한번 먹으려다가 어떻게 돼? 자기가 고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집에 또 누가 이제 식량을 또 책임져야 돼? 엄마는 또 집안 돌봐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안타깝게 그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아무리 고기가 맛은 있다지만 당신이 이제 내일 못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 다 죽는 거다. 그냥 우리 풀 뜯어먹고 살자 하는 거예요. 풀이 더 안전하죠. 배는 고프지만 그래도 내일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따졌을 때는 풀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푸드 서플라이, 하이퍼 어번던트한 푸드 서플라이가 중요하기보다도 일단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거를 피하는 수준. 근데 결국 우리가 풀을 먹으면 어떻게 돼? 물론 이 밥은 좀 부족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최소한의 위험을 갖게 되는 선택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people everywhere have a strong motivation. 아주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기가 풀을 먹게 되는 그 동기가 뭐야? 레벨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강력한 동기인 거죠. 그 레벨은 어떤 동기냐면은 오늘은 일단 배를 안 굶고 오늘은 어느 정도는 feed themselves and their family.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레벨 이하로는 떨어지지는 말자. avoid ing. 이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잘 먹고 잘 살자가 욕구가 아니라 내일은 살아야지 라는 그런 동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뒷발길질에 이제 죽었던 그 앤세스터 생각해보세요. 그 아저씨처럼 진짜 그 코끼리 잡았어야 됐는데 이러고 too many chances in going after the big gains. big gains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고기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잃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를 해야 되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의 선조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선조가 되지 못했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를 잇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요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키워드는 주제는 이거죠.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성공한 인류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을 봤더니 결국은 굉장히 생명의 한계에
딱 붙어서. 그러니까 근근히 먹고 살았다는 거지. 왜 이렇게 겉보기에는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배 고프면서 사는 거야? 봤는데 그러한 선택들은 나데이가 아니라 비더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물론 위험을 최소화하게 되면은 고기를 먹으러 사냥도 안 나가니까 insufficient한 supply지만 결국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 그거 덕분에 우리는 뭐가 되었다. 성공한 인류가 되었죠. 서바이벌을 했지. 그래서 rather than을 기준으로 pursue maximum 하기보다는 minimum을 그 밑에를 내려가지 말자. 즉 얘네를 확보를 하자. securing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거 뭐 대학교 같은 것도 이제 막 그냥 막 질러 다 상위권 질러 이러면 이제 내년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도 이제 나는 그래도 내년엔 그래도 대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안정지향적으로 이제 넣는 거죠. 다행히 여기서는 목숨이 1개지만 우리는 수시에서는 목숨이 6개잖아요. 정시까지 하면 9개니까 목숨을 잘 이제 배분을 해야죠. 파이팅.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24쪽. 일반이 진짜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자, 이거는 이 노란색, 결국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잇는 그 끈끈이를 잘 찾아야 됩니다. 힌트는 요 노란색 부분이었고요.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에 but을 일단 세모해보세요. but 세모 하고요. 또 여기서는 힌트가 뭐냐, those를 체크하세요. those. 그러한 작자들, 그러한 여기서는 학자들. 뭐라는 것을 부정하는 학자들, 감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내용 바로 뒤에 나오면 너무 좋겠네요. 즉 1번에 essential, are not 하는 거 바로 뒤에 오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정답 2번이긴 한데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 첫 문장에서 중요한 거 2개를 찾아봅시다. 윤리 이론이 첫 번째고요. ethical theory인데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 implicate emotions in one way or another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emotion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 사상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연루되어 있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윤리와 뭔가 감정이 관련이 돼 있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뒤에 봤더니 these theories 이러한 이론들 중에 몇 개. 이런 이론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이 ethical theory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these라고 하는 게 앞문장과 끈끈이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이론에서는 emotion이 essential하대요. 도덕성, 즉 ethical한 측면에서. in others, 이 others는 뭘 나타내요? other theory를 나타내요. 다른 이론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대.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온 복수, in emotion을 나타내겠죠. emotion are not 뭐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생각했을까요? 앞에 나오는 essential. 그렇죠. essential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어디에는 중요하다라고, 어디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 자, 근데 만약에 2번이 바로 뒤에 붙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칸트한테도 맞대. 자, 이게 칸트한테도 맞으면은 이 이모션이 이센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게 칸트한테 맞아야 되는데 칸트는 이성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2번에 문장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하지만 아까 세모했죠. Even those authors who deny that이라고 하는 거. 그러한 이모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작자들이 어디 있어요? In others. 요게 나오는 거죠. 요걸 받는 거죠. 바로 뒤에서. 그래서 누구는 필수적이라고 하고 누구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them의 위치가 있다. them은 뭐야? 이모션을 나타내죠. 이모션이 뭔가가 관여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이 뭐예요? 필수적이든 아니든 간에 감정과 윤리는 관련이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모션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얘를 넣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갑시다. 이거는 칸트한테도 맞는 말이래요. notorious하대요. 우리 악명 높다는 거는 사실 뭐가 더 큰 개념이냐면 popular의 큰 개념이에요. popular. 뭘로 유명하면은 notorious예요. 뭐 어떻게 유명하면 notorious하게 돼요? 그치? 안 좋게 유명하면 notorious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opular, notorious 비슷한 개념이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 사람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성이 바로 도덕성을 좌지우지하는 거래요. 이성의 반대는 뭐죠? 감성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얘는 결국 이모션을 받아요. 아니야, 감성 아니야. 도덕이라고 하는 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잘 쓴 사람이에요? 마음을 잘 쓴 사람이에요? 머리. 여기서는 머리라고 하는 거지. 칸트의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We follow the moral law라고 하네요. 와, 이은지 선생님의 제자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도덕률. 그렇죠. 이야. 법률할 때 그 law예요. 뭐 선생님이 칸트를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덕률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겠죠. 뭐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노인을 공경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머리라는 게 여기 주장인 거지. 근데 acting from the moral law. 그래서 acting from the moral law는 결국 노인을 공경하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부터 시작되냐면 그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는 법을 존중해야지. 왜냐? 노인 공경 왜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도 그거에 따라서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맞아. 노인 공경해야지. 머리로 하면은 행동이 된대. 근데 그 법을 공경하는 것은 또 뭘로 구성되냐면은 여기서는 인간을 또 존중을 해야 된대요. 근데 뭐 굳이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법은 결국 뭐 인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는 인간도 존중해야 된다. 그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자연적인 결과냐면은 dignity. 여러분, 이 dignity는 사실 존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 할 때 되게 엄청나게 고급 단어예요. 법률에나 쓰이는 되게 존중이 엄청 이제 막 하이 클래스 되는 엄청 막 인권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건데 결국 dignity는 여기서 다른 말로 뭘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respect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존중한다는 건 결국 뭐냐? 그 개개인이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래요. 존중하는 거래요. 여기서 ed라고 하는 거 체크하세요. 만약에 governing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법을 지배하는, 법을 집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은 그 도덕도 인정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냥 이 말이에요. 3번의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respect이죠. respect. 그래서 결국 그 respect을 낳고 respect을 낳다 보니까 도덕적인 게 된다. 결국 그건 누가 시키는 거다? 이성이 시키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존중에 덧붙여서요. 칸트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moral judgment. 자, 우리 judgment. 판단은 우리 머리가 내려요? 마음이 내려요? 머리. 그렇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이 행동이라고 하는 moral judgment는 근데 뭐와 동반이 되냐면은 feeling. 도덕적인 감정과 즉 이모션과 동반이 된대. 그러니까 칸트조차도 이모션을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칸트 같은 사람조차도 감정을 implicate, 연계를 시키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필로소퍼를 찾기가 힘들다. 이모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즉 이모션이 어떻게든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끝냅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네. 다음. 자, 이거 제목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 제목은 무엇이 중요하냐?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키워드. 여기서 키워드를 몇 개를 찾아야 되냐? 3개. 키워드 3개를 찾으면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3개가 다 들어가야지 됩니다.
키워드 3개인데 아주 중요하게 이 노란색 안에 키워드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주 좋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 문장을 볼게요. One factor, 하나의 요인인데, 부분적으로 the rise of philosophy among the Greeks. 그 그리스에서의 철학의 rise,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뭐에 있을 것이다. I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Greek religion and mythology 일 것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뭐뭐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노란 표시는 어떠한 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은 그리스에서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거의 원인으로 하나 지목하는 게 뭐다? 종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종교랑 여기서 미톨로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뭐가 연루가 돼 있어요? 신과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연루가 돼 있죠. 가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다신교든 유일신이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간 게 바로 미톨로지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키워드를 다 추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 문화에서는 just as in India and China, 우리 인도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religion and poetry.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poetry가 왜 이 religion이랑 같이 제시가 될까? 우리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유명한 신 누구 있어요? 제우스 있죠? 누구요? 뭐 제우스라고 칩시다. 제우스만 해도 충분해요.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게 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의 형태가 뭐였냐면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시가 그 짧은 시가 아니라 서사시, 아주 긴 시였거든요. 그 시에 그 제우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육지에 내려와가지고 뭐 애를 낳았는데 뭐 헤라클레스더라 뭐 이런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러한 신화라고 하는 게 필로소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다. 즉, 우리가 원인으로 진단하는 이 신과 관련된 종교가 철학 전에 이미 존재를 하더라. 시간적으로도 맞네요. 교육받은 그리스 사람은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흡수했어요. not only A뿐만이 아니라 B도라는 거죠. A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B를 통해서도 종교를 흡수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종교라고 하면은 쉽게 뭐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숭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접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도 종교를 접했냐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게 쓰여진 epic poem, 시를 읽으면서도 종교를 흡수했어요. 나중에는 그게 tragedies, 비극이 그게 있었는데 그 비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비극적인 행위다, 해프닝이다 그게 아니라 뒤에 Aeschylus and Sophocles라고 같은 이런 극작가의 비극, 즉 이거는 문학 작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아주 그런 문학 작품에 있는 그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를 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시는요, as presented in these poetic forms, 그래서 이런 시의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 in body, 자, 임 끊고 body 보겠습니다. body는 형태죠, 모양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포함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이런 드라마 같은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문학 작품에는 그 기승전결이 있으려면 갈등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션, 긴장 갈등이 있고요.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냐면 sometimes seems to present outright contradiction. 요거 체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봤는데 명백한 모순이 있대요. 아까 우리 대표적인 예시. 제우스. 제우스는 서열 몇입니까, 여러분? 1이죠, 1이. 제우스는 서열이 1이야. 그러면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주 고결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막 대통령이면은 막 대통령이 막 물러나고 막 이러면은 막 욕하고 막 탄핵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인간도 아니야. 인간 이상의 신 오브 신, 갓 오브 갓갓이야. 근데 명백한 모순이 있대. 예를 들면은 제우스가 심심해서 육지에 내려왔어요. 육지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건장한 어떤 사내가 제우스 앞에 딱 나타나니 아버지!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봤더니 아버지 사실은 심심해서 육지에 잠깐 내려오시다가 우리 어머니를
흙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굉장히 신 중에는 아주 높은 신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했던 그 신이 했던 행동은 굉장히 문란하지 않습니까? 마누라는 한 명인데 아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Gods are presented as immortal. Gods는 우리는 죽지 않죠. immortal. 불멸이요, 불멸. 자, immortal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겠습니다. 자, immortal을 반대하면은 뭘까요? 이거의 반이에요. 그렇지, mortal. mortal 이겁니다. 그래서 모탈의 반대가 이모탈, 이모탈의 반대가 모탈 이건데, 자, 이모탈이 죽지 않는 불멸이니까 모탈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모탈은 죽지 않는 신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신에 대비되는 존재는 그럼 누굴까요? 인간이죠. 그죠? 인간을 나타낼 때 모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제우스 같은 이런 신들은요, 죽지도 않아, 천둥, 번개 쳐도 안 죽어, 뭐 사지절단돼도 살아. 그러고 굉장히 고결하죠. 무슨 연예인 같아. 씻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항상 뽀송뽀송하고 잘생겼어. 잘생기고 무슨 뭐 성형외과 갔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같으니까 사람들이 깍깍 하면서 이제 숭배하죠. 그리고 honor,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우스 떠올리듯이 described as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engaging in behavior, 어떤 행동을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냐, that seems far from honorable, 고귀한 것이랑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아주 문란한 인간이 아니지 문란한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몇몇 사람한테는 멋있다, 나 여자도 많이 사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한테는 왜 그러지? 왜 서열 1인데 왜 그렇게 1위 신이 이렇게 문란한 걸까? 이러한 질문들을 남겼죠. 자, left 체크하겠습니다. left는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예요? 많은 질문을 unanswered, 대답받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많이 제기되었어. 어떤 질문이냐면은 about the nature of gods and their relations to the world죠. 대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길래 그 사람의 그 본질은 뭔데? 그리고 그 신이랑 우리 세계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신에서 잘 살지 헤라랑 잘 먹고 잘 살지 왜 육지에 내려와서 헤라클레스를 낳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내용이 아마도 어디에 기여를 했을 것이다. The growth of philosophical reflection. 그 철학적인 성찰의 성장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Certainly from the earliest period. 그래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확실하게 우리는 봅니다. 자, C도 몇 형식? 5형식 동사죠. 목적어를 목적격 하고 있는 것을 보다 이거죠. 그래서 ing 연결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철학가들은 이런 거죠. 생각이 깊으니까. 아니 왜 제우스는 애가 많을까? 이렇게 질문을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고쳐야지. correcting, 수정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무엇을? 그들에게 물려져 내려온 그 종교적인 관습을 질문하고 고치는 모습을 많이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키워드는 앞에 다 나왔는데요. 여러분 키워드 3개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개만 꼽자면 뭘까요? 철학. 좋죠. 그게 결과니까요. 그리고 또 뭘까요? 철학의 발전에 기여했던 게 뭐다? religion, 그죠? religion이나 mythology나 또 갓이나 다 같은 측면이죠. mythology가 갓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갓을 믿으면 religion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측면.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어디 나라입니까? 그리스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런 철학의 발전이 덕분이다. 그 종교 덕분이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다 들어간 A를 찾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게 결과죠.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했어. 그 이유는 그 그리스 신화, 갓에 대한 미톨로지 그리고 릴리전에 대한 거다. 근데 그 갓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컨트라딕션, 모순이 많았죠. 제우스가 실제로는 뭔가 물란한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런 모순이 대체 왜 일어날까? 궁금증을 자아내고 이러면 안 되지. 코렉팅 함으로써 사유가 발전한 것 같다. 라고 추측하는 글입니다. 자, 1번, 2번은 어떤 키워드가 없느냐? 철학에 대한 내용이 없죠. 3번. 3번은 철학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종교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리스도 아니고. 4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 없냐? 그리스에 대한 내용 없고 종교 내용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그리스 철학을 development, rise 얘를 발전시킨 데에 무엇이 기여를 했느냐? God에 대한 myth 그리고 religion까지 다 들어간 5번이 정답. 그거에 대해서 이제 contradiction이 있어서 question, 질문을 던진 게 사유의 발전으로 이루어졌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거를 앞뒤로만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얘는 전체 주제를 일단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이 중요하느냐, 주장을 파악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여자를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뭐 여자를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거는 뭐 그냥 글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 여성이래요. Australian Aboriginal Culture에 있는 여성의 지위랍니다. 자, Aboriginal 끊어보죠. 앱 띄고 오리지널. 오리지널 보이시죠? 원래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이티브입니다. 근데 네이티브 중에서도 호주의 원주민을 애보리지널이라고 하고, 이건 형용사고 명사로는 애보리진이라고 그냥 이 붙여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호주 또 경험이 있죠. 호주에서 가장 오래 살아봤죠. 외국 중에서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 그 코알라 그 프로필 사진 아시죠? 여기서 단어도 하나 알아볼까요? 저 선생님이 기분 좋으니까. 자, 생슈어리 기억나시는 분? 생슈어리. 오, 영어 1등, 생쇼. 영어 1등? 와, 영어 1등 시험하면 50% 영어 투자. 할만하네. 자, 생슈어리는 뭐냐? 1등. 오, 우리 배웠나요? 시험 보면 있었는데. 오, 해석을 다 한. 이건 알겠지. 빨리였냐? 뭐뭐뭐. 보고요. 맞아. 맞아요. 요. 그래서 선생님이 찍은 이 단어 알아야 되니까 쌤이 알려드릴게요. 쌤이 찍은 그 코알라 사진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찍었냐? 코알라 생슈어리에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 코알라는 우리가 그 endangered species예요. 근데 이제 호주 하면 또 유명한 게 뭐예요? 캥거루. 캥거루는 여러분 생슈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코알라는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보호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 널린 게 캥거루예요. 그래서 로드킬도 막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연약한, 사실 뭐 코알라가 그렇게 막 연약하진 않아요.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운데 막 발톱도 막 이만합니다. 막 발톱이 이렇게 달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걔네들은 이제 그 유칼립투스 나무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endangered 한 거죠. Anyway, 자, 이 sanctuary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주민의 여성의 지위는 이게 포인트 여러분. different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놓치면 조금 mistakenly나 아니면 끝까지 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성의 지위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이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게 본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본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짬뽕 돼야지 different 하는 거죠. ethnocentric. 자, centric 하면은 센터 보이시죠? 여기 센터라고 하는 내용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중심의란 뜻이고, ethno는 우리가 민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 중심, 우리 민족이 짱이다. European traveler.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세상의 중심은 유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성을, 이러한 원주민 여성, 자기 유럽이 짱이니까 외국 여자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최고라며.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여자는 별로야. 그래서 얘를 나쁘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내용을 보고 1번을 제끼셔도 됩니다. 자, 이 여자들, these women은 누구요? 앞에 나온 aboriginal women을 나타내죠. degraded, d, 낮아지는 거죠. 지위가 낮고, passive, 수동적인 남자의 하인이라고 봤대요. 여자를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나쁘게. 나쁘게 보죠. 나쁘게 보는 걸 여기서 체크하시고, 뭐 mistakenly도 뭐 그런 식으로 자민족 중심이니까 그 자민족이 아닌 다른 여자를 나쁘게 보는 것도 뭐 말이 될 수 있어요. 자, seemingly 요거 체크합시다. seemingly. 우리 영어 독해 연습에서도 seem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중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seeming noise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길어지는 끄떡끄떡 기억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 위에 이게 수능 그 기출이 있는데 겉보기에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거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겉보기에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포합니다. sharp gender division이라고 하는 거는 즉 남과 여가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겸상하지 않는 그런 거 있죠. 남자 여자끼리 밥을 따로 먹는다. 남자 여자끼리 주거가 분리가 돼 있다. 남자가 하는 일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일 따로 있다. 이런 거죠. 겉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분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mad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었대요. 인류학자들이 obtain a balanced picture,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잡기에 어렵게 만들었대요. 자, 이거는 뭐 여기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뒤에 봅시다. Early anthropologists mostly were men. 남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관찰했냐면 남자의 문화를 관찰했어요. 근데 또 정보를 얻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가 남자 문화를 남자한테 정보를 받아서 연구했으니까 굉장히 밸런스 할까요? 안 밸런스 할까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difficult 하다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these male anthropologists, 그 남자 인류학자들은 꽤나 편안했대요. 뭐와 편안했냐면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이랑 편안했대요. 뭐 앞에까지 봐도 이거를 제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보죠. 왜냐면은 그러한 superiority view라고 하는 거, 남성 우월주의 시각은 상응했거든요. 그들의 빅토리안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 자, 근데 이 빅토리안 편견이라고 하는, 빅토리안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남성 중심인지 여성 중심인지 모르지. 뒤에 봐야 되겠네요. 이 빅토리안을 중심으로 한 이 인류학자들은 여자를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봅시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inferior, 안 좋게 본대요. 근데 이게 밑줄이 있어서 뒤에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라고 하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맥락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여자를 profane, 불경스럽게 봤대요. 불경스러운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심지어는 불경스럽게 봤다는 거니까 하위로 봤다라고 하는 4번 제끼고. 즉, 이 빅토리안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거니까 여자를 나쁘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빅토리안 바이어스는 더 남성 우월주의적인 거니까 이거를 이 빅토리안을 기반으로 한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에 편안한 게 맞겠죠. 그래서 3번도 여기서 제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자를 안 좋게 봤으니까 보니까 남자를 굉장히 신성하다고 보네요.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자를 좋게 봤어요? 나쁘게 봤어요? 나쁘게 봤죠? 그러니까 여자를 나쁘게 봤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르게 본다며.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자를 좋게 볼 것 같아요? 나쁘게 볼 것 같아요? 좋게 봐야죠. 자, 그걸 기대하고 읽으면은 female. 여성 인류학자들이 여자와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the picture 체크. 그러한 시각인데 쌤이 이 더라고 하는 거는 굳이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그렇지. 그라고 했죠. 그 시각이라고 했어요. 그 시각. 앞에 나온 시각은 뭐예요? 여자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는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확인을 해줬대요. 그러면 뒤에 그래 여자 나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근데 봤는데 이러한 여성들이 very active. active. 좋은 거네. 그리고 exercise 행사할 때 considerable 상당한 autonomy. autonomy는 자율성. 자율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여성을 좋게 보네.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확인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으로 challenged. A 아니고 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를 확인해주는 거, 맞아. 남성 우월주의 시각 맞아. 이게 아니라 아니야. 그 시각에 도전을 하겠다. 반박하겠다. challenged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이 자국민 중심적인 이 사람이 여자를 나쁘게 보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게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1번을 확실하게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여성, 그 에보리지널 위맨을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쉽게 풀립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보죠. 자, 여기에서 이건 좀 어려워 보이지. 철학이니까. 이거 뭐 하이데거 아시는 분 있나요? 들어봤어요? 나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아.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자, 하지만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 자, 하이데거의 주장이 있고요. 근데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그 개념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것과 반대되는 A가 아니라 하이데거의 주장은 B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키워드와 반대 키워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예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뭐냐? 하이데거라고 하는 것은 다지엔. 이거는 이제 독일어인데요. 지엔. 지엔이 비동사예요. 선생님 너 독일어과. 거기에 지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being there. 지엔이 그거야. 복수에서 이제 동사 원형이에요. 비동사에서 동사 원형. 있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이런 다지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썼대요. 이거는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건데 for the being that exists. 맞는 말이죠. 존재하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뭐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를 reject, 반대, 거부했냐면은 이거를 거부했다고 하니까 being there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반대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요. 그 대신에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겠죠. He developed a phenomenological view라고 하네요. 얘를 이제 뜯어보면 우리 현상학은 다 아시죠? 우리 사회문화 배웠으니까. 그래서 phenomenon 하는 게 현상이고 knowledgecal 해서 학의 이렇게까지 듭니다. 이거는 뭐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있으니까 현상학적인 뷰인데 이러한 뷰 안에서 이런 시각 안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understanding of things is always in relation to ourselves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relation이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개념을 정립할 때 중요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점퍼를 입을 때 it is because the jumper will keep you warm or we think it look good on you. 자, 우리 점퍼를 왜 입어? 왜 하필이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인데 왜 나는 초록색이 땡겨서 입을까?
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점포 자체가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나랑 관계라고 하는 것은 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초록색을 입으면은 나한테 좋으니까 그래서 나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서 이걸 입으면 따뜻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입는 거지. It is not because. 자 여기서 우리가 반대 키워드니까 나데이 법비에서 not을 찾아야 돼요. 나데이. 그래서 여 앞에는 벗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 뭐가 아니라 이걸 찾아야 돼요. Not because the jumper is made of twisted yarn and is a few millimeters thick. 어떠한 이런 그거 자체의 기능적인 거 말고 이거죠. 이거는 예시니까 여기서 추론하기는 어렵고요. This applies to knowledge too. 이건 지식에서도 적용이 돼요. We might read a book about politics because it interests us. 자 여기서 또 뭐야? 나랑 관계가 되니까 나랑 관계가 되는 건 뭐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흥미가 있으니까 이걸 읽는 거지. Or because understanding politics help us make sense of what we see happening around us.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나오지. 나와의 관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make sense of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what we see happening around us 보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처럼 쓰인 거죠. 여기 목적어 we see something happening 이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빠져가지고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happening 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연결되느냐 see라고 하는 이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we see it in terms of tool or satisfying a need.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도구, 우리의 뭔가 내가 목적 있으면 쓰는 수단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써도 나지엔이라고 하는 것을 as completely immersed in a part of world that defines it 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점퍼도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책 중에서도 그 폴리틱스를 읽는 거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 이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world 세계 그것을 규정하는 얘 근처에 있는 세계 안에서 얘의 존재가 규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와의 관계, 어떠한 존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나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얘가 있는 거다.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니까 얘와 단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no separ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environment. 자, environment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뭐야? the world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world랑 consciousness,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랑 나라고 하는 사람 또는 그거 자체 분리되어 있는 거 그냥 relation이 중요하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반대 키워드는 뭐예요? 나와 뭔가 상대방이 단절된 거죠. 그죠? 그래서 no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서 얘를 빼면 반대 키워드죠. separ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environment. 이게 키워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찾아주시고 being there means that there is the defining aspect of being 라고 하는 거죠. context 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같은 맥락 environment, world, us 그러니까 이 존재 그 근처에 있는 것들 이라고 하는 것이죠. We are no shut off from the world, not shut off from the world라고 하니까 결국 separation의 의미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랑 not 단절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반대 키워드니까 단절된 게 반대 키워드죠. 그래서 반대 키워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In an enclosed mind. 그래서 닫힌 마인드 안에서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which Heidegger calls the cabinet of consciousness. 자, 그래서 우리 의식이 옷장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좋은 키워드예요, 반대 키워드예요? 반대 키워드죠. not이라고 했으니까. 닫힌 마인드니까. 이것도 반대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죠. 결국 이거는 그냥 큰 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게 존재하려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어떤 뭐 관계, 그게 들어가 있는 상황, 맥락, 월드, 인바이러먼트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there is an external world separate from conscious observer 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그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consciousness,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와 어떤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분리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반대 키워드 뭐예요? separate라고 하는 것도 좋은 키워드고 consciousness, external world가 뭐예요? environment를 다르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소 요 부분, 그 밑에 있는 부분 world와 enclosed mind는 결국 consciousness를 얘기하고 the world는 또 environment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또 풀어줬어요. 그래서 consciousness, external world를 separate 한다라고 하는 이 반대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